네. 자, 이게 원래 그 학부모, 작년까지 학부모 인문학 특강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어머니들도 3월 달에 이제는 성인으로 바뀌었어요? 예, 이제 이렇게 예, 학부모 학부모 안 들어가고 그럼 일반인들하고 일반인들 같이 이렇게 하는데 엄마들은 이제 3월 달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애들은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는데 엄마들도 열심히 공부해야 되지 않나. 저한테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막 그러더라고. 엄마들이요? 예. 자, 지난주에 내어준 이제 프린트 연결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 오늘 인식론을 할 차례라, 인식론 프린트 따로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거는 전체 구조를, 이제 틀을 잡아 놓은 거에서, 자, 오늘 이제 인식론. 어렵죠? 인식. 영어로는 이제, 업스터멀러지라고 하는데, 한자로도 보면 이제 나와 있죠. 1페이지에 보면. 그러니까 인식론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왜 알 수 있는지 대한 철학적 탐구입니다. 즉,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으며 그 알면 어떻게 가능한가? 라는 질문을 다루며 지식의 본질, 범위, 근거, 한계를 연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존재론이, 지난주에 우리 존재론 했잖아요. 존재론이 어떤 대상을, 그죠? 대상을 객관화시키는 거라면, 예.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의 차원이라면 인식론은 이 대상 안, 그죠? 내부 안에서의 사실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지식이죠. 이 존재인가 알에 대한 자기 확인. 그래서 조금 제가 인식은 좀 주관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단히 주관적이죠. 그래서 이 주관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는 건데, 사실은 선이 이렇게 명확한 건 아니죠. 어떤 거는 인식하는 것 자체가 존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오늘 인식론에서 한번 고민을 좀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인식은 이런 거 한자도 보면 이제 알식 있죠? 그래서 인지하다, 깨닫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란 뭐냐?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게 이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게 뭐지? 그 뒤로 가면은 우리는 그래서 진짜를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믿고 있다라고 신학적으로 믿고 있다. 그래서 knowledge는 지식은 belief와 연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간단한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이름을 잘 못 외워요. 제가 어르신이라고 자꾸 이렇게 전화 보내는데, 예. 저희는요. 네네네. 이창영이라 그러는 창녕. 저기 지방에 창녕, 예. 창녕 있죠? 그 무슨 이름의 뜻은 뭡니까? 옛날 창에 길령자를 쓰는데 뭐 그 의미는 부모님한테 못 들었습니다. 빛날 창에 길령. 네. 뭐 빛나다, 길하다 그거죠. 좋다라는 뜻이죠. 길할 길자죠, 그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좋다. 창녕. 네, 이제 외웠습니다. 우리 창녕. 그 이름에 집중하다 보니까 내가 뭘 물으려고 그랬지? 자, 이 대기 중에 보이지 않지만 이 대기 중에 뭐가 있을까요? 산소도 물론 많죠. 어르신, 대기 중에? 이 대기 중에. 공기 아니고. 공기. 예. 그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그냥 지식으로 아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네, 어떻게 할 수 있죠? 그냥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냥.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사람이 사는 데에는 자연적으로 공기가 필요하다, 네. 밥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그 사회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감이 그냥 쉽게 그냥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지식 알고 있죠. 공기가 있어. 공기가 있으니까 내가 지금 숨을 쉬지. 내가 지금 살고 있지. 이거 지식으로 배웠죠. 아, 이 안에 공기란 존재가 있더라. 뭐 특히 H2O란 공기란 존재가 있어. 응? 근데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증명해? 과학적 논증의 방법. 야,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잖아. 그 뭐죠? 아, 여기 공기가 보이지 않지만 여기 공기가 있어. 라고 하는 것은 지식 플러스 빌리프, 믿음도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 여기가 그게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지식을 이제 뒤에 뭐 이제 우리 이제 철학자들이 쭉 나오겠지만 무엇인가를 안다라고 했을 때의 그 암은 사실은 이제 그 안에 지식과 믿음이 연결돼서 작용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이 인식인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이렇게 언어로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증명도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권사님은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믿음 있으시니까 하나님은 실존합니까? 실존하시죠. 어떻게? 자, 어떻게 증명하실게요? 이제 저도 지식으로 듣고 또 믿음으로. 예. 그죠? 지식. 아, 하나님은 뭐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모세를 통해서 그 역사도 있고 이스라엘 역사도 있고 고고학에도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나의 믿음도 있고 그죠? 예,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르죠. 우리가 근데 이제 종교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난 신뢰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나는 다른 거다라고 할 때 우리의 인식이 사람에 따라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따라 뒤에 나옵니다만 경험에 따라 그죠? 체험에 따라 다 다르게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고 그 알면 어떻게 가능한가? 내가 무엇을 알고 있지? 그래서 인식론 첫 번째 나는 무엇을 알고 있는가? 그죠? 나는 무엇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 지식은 내가 알고 있는 거, 그죠? 알고 있는 거, 그 알면 지식은 자, 내가 지금 그 알고 있는 것은 어떻게 정보를 수입해서 어떻게 가능한가? 이런 질문을 계속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가보면 이제 그래서 데카르트나 이런 사람들은 너가 알고 있는 것을 의심해봤냐 이거예요. 너가 알고 있는 것을 의심해봤냐? 뭐 이런 얘기를 쭉 합니다. 그래서 한자로도 보면 지식이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인식하는 걸 연구하는 학문을 의미합니다. 한자 자체도 알을 탐구하는 철학적 사유다. 예. 우리 뭐죠? 유교 경전 중에 사서상경 중에 대학이라고 했죠. 대학. 그죠? 대학. 대학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대학의 첫 번째가 경물지치라고 합니다. 네. 격물. 각각 격자죠. 사물을 아주 연구해서 그 궁극을 알아가는 것 경물지치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나의 알면 어떻게 가능한가? 그리고 내가 현재 무엇을 인식하여 무엇을 알고 있는가라고 하는 철학적 사유입니다. 그래서 인식론의 주요 문제가 첫 번째가 뭐냐? 날리지. 지식이란 무엇인가? 이거예요. 지식이란.
자, 플라톤 이래로 참된 믿음, 자, true belief. 그러니까, 그 진실, 그 참된 믿음, 플러스, 이제 정당화. 그래서, justification이죠? 그러니까, 이 참된 믿음과 정당화의 조건을 만족해야 지식이 성립한다고 본다. 이 조건을 비판하는 다양한 철학적 논쟁이 존재한다는 거죠. 자, 지식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자, 지식이란 무엇인가? 자, 뭐예요? 날리지. 예. 자, 우리가 이 지식이란 이제 플라톤은 지식이란 무엇인가 했을 때 첫 번째, 예, 참된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명분이죠. 우리가 이제 정당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명분, 예, 명분이. 그러니까 이거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믿음은 종교적 믿음이 아닙니다. 이제 그것이 이런 정보나 이런 진리, 그죠? 진리냐? 진리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명분, 정당한가? 그것으로 정당성을 가지는가? 이것이 바로 지식이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란 무엇인가 했을 때 뭐랄까 학교에서 공부한 그런 내용이 아니죠. 이건 어떻게 보면 지혜일 수 있어요. 그죠? 필로소피, 철학적 지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참된 믿음 플러스 정당화, 명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 자, 먼저 아까 우리 이창용 어르신이라고 그러나? 이창용? 예, 우리 창용 어르신이 여기 공기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믿음이 있고, 그거의 정당성은 뭘까요? 이 공기가 있어야 되고, 내가 이 공기에 있는 걸 아는 것의 명분은 뭘까요? 명분, 정당성. 어떤 질문에 공기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여기 대기에 이제 이 공간에 있는 거. 뭐가 있느냐고. 예. 그럼 이제 그 있는 건 알죠? 우리가 이제 그건 참된 믿음이죠? 실제 하니까? 그럼 거기에 그거의 정당화는 뭘까요? justification. 즉, 그 명분은 뭘까요? 왜 이게 여기 존재해야 될까요? 그냥 1차원적으로, 인간이 각개인 근거로 인간이 공기를 마셔 산다는데, 그러니까 공기라고 산다는데, 살아있는 의미 자체가 공기를 마시고 있으니까, 그쵸. 그게 정당성하고 저스티스하고 같은 말인가? 맞습니다. 무슨 말이냐? 얘 공기의 정당성은 뭐냐? 생명의 유지. 생명이 살아가게 하는 그것이 바로 justification이죠. 생명이 유지되고 생명이 살아가게 하는 그것이 정당성이죠. 그것이 명분이죠. 그래서 이 공기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우리에게 정당한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이라고 했을 때 어떤 지식은 사람을 죽이는 지식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걸 굉장히 후회한 사람이 누구냐면 노벨이에요, 노벨. 그래서 노벨상을 만든 이유가 자기가 만든 다이너마이트가 원래는 뭐예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 정당성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편리하게 하는 건데 이게 도리어 뭐예요? 대량 살상으로 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정당성이 무너졌죠. 그래서 굉장히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정당성이 사라지면 그때부터는 그것은 뭐죠? 진정한 지식이 아니죠. 예. 이제 파괴적인 거죠. 아주 악한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이란 무엇인가 했을 때에 우리가 우리가 정보나 알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당하게 또 명분을 가지고 진정으로 참된 믿음을 줄 수 있을 만큼의 그렇게 사용되는 거예요. 이게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에 우리가 지식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얼마나 배웠고 어떤 사람이 어떤 학위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가로
판별할 때가 많다는 거죠. 이 사람이 뭐 교수다, 뭐 판사다, 뭐에다. 그러니까 이걸로 우리가 이 기능으로 갈 때가 많은데 철학자들은 그건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지식은 그것이 어떤 그 저스티피케이션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이 진정한 지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의 그 교과의 학문 자체가 이제 이건 공자님도 얘기했죠. 공자님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기 치인할 수 있는 공부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다스리고 그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사회 공동체나 뭐 나아가서 치국평천화까지 그렇게 갈 수 있는 그러한 그 명분, 그죠? 그러한 명분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 지식이란 무엇인가 했을 때에 그 지식이 정당성이 결여되는 순간 사실은 그건 지식이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 도리어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식은 이런 정당성이 있어야 된다. 저스티피케이션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지식의 근거는 무엇인가? 자, 우리가 지식을 얻는 방식은 경험, 그죠? experience죠. 이성, 경험인가 아니면 이성, reason, 이성, 뭐 생각인가? 이에 따라 경험론, 그래서 empiricism, 그죠? 합리론, rationalism. 그래서 경험론과 합리론으로 나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의 근거가 뭐냐? 그래서 지식의 근거, 경험과 이성이 있는데, 그래서 뭐냐면 지식의 근거 두 번째, 지식의 근거 두 번째, 지식의 근거가 뭐냐? 자, 지식의 근거가 두 가지요. 경험론, 그죠? 그 다음에 이성. 경험은 이제 경험은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경험 똑같죠? 내가 이제 체험하는 거니까 경험론. 네, 뭐 이렇게 뭐 경험으로 갈게요. 경험. 자, 이성은 합리론. 이렇게 나눠집니다. 지식의 근거가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 근거가 뭐냐? 경험했죠. 우리가 이 공기가 있구나. 이 안에 대기 공기가 있고 우리가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성적으로 경험한 것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합리적인가? 이런 거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 경험과 이성이 두 개 다 작동해야 지식의 근거가 완벽하게 이제 호소될 수 있고 완벽하게 그 내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제 사실은 이 경험과 이성 요 두 갈래로 우리가 인식론은 요 두 갈래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두 개 다 이제 요청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성이다. 왜냐하면 경험은 감각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 감각적이고 그래서 이 경험은 또 다 틀리죠. 주관적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성 합리론은 뭐냐면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보편적인 것인가? 보편적이다.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천주교를 뭐라 그래? 천주교를 기독교를 프로테스탄트라 그러잖아요. 저항하는 사람들, 뭐 또 좋은 말을 개혁하는 사람들. 천주교는 그래. 구교라는 게 카톨릭이래. 카톨릭이란 뜻이 뭐죠? 보편적이라는 뜻. 보편적. 이게 카톨릭이란 말은 되게 좋은 말이에요. 보편적인 교회. 그러니까 보편적인 교회는 뭐냐면 그건 뭐냐면 이성주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주관적인 게 아니라 모두가 이 보편성이라고 하는 건 모두가 이해하고 모두가 인정하는 그런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지식의 근거를 따질 때 사실은 뒤에 이제 동굴의 비유도 나오지만 동굴의 비유도 사실은 경험을 통해서 이 경험을 가지고 얻은 그 정보를
이성화 시키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시켜서 이것은 이제 설명해 주죠. 근데 사실은 이거는 경험에서 나왔기 때문에, 경험한 사람은 그걸 확신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성만 들은 사람은 그걸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한계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두 가지 싸움, 경험과 이성, 합리와 경험, 이 싸움이 굉장히 큰데, 자, 그러면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권사님은, 내가 보니까 나의 지식의 근거,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은 경험이 강해. 경험이야. 아니다. 나는 많은 생각과 많은 고민을 통해서 합리적 이성을 통해서 나는 지식을 수용하고 정보를 가져온다. 어디십니까? 저는 이성이죠. 이성적으로. 경험은 다 할 수가 없어. 그래 이성. 그럼 이성의 근거는 뭐예요? 이성의 근거는 그러니까 많은 그 생각, 이성 우리 생각으로 할게요. 예, 생각의 근거. 매체나 뭐 이렇게 이런 걸 통해서 아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근데 그 경험은 그 이성은 그 안에 경험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요?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경험을 제가 다 해보기는 어렵잖아요. 만약에 제가 뭐 이렇게 경험 안 하고도 이렇게 알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네. 다, 세계적인 어떤 그것도 내가 가서 경험하는 게 아니고 다 들어서 알 수 있고 볼 수 알 수 있으니까 이성적인 게 좀. 근데 그 어떤 현상을 보는 것도 경험이에요. 이 화면을 보잖아요. 그렇죠. 그 경험이죠. 이성 생각이 아니고 내가 생각한 게 아니고 이게 경험이죠. 근데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현상을 경험하고 보지 않고 내가 추론하고 판단하고 이게 그럴 것이야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가족 형성이 이래. 그럼 이 가족 형성이 이렇고 이런 스토리가 있어. 그럼 저 사람의 가정은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의 가정은 이럴 거야. 추론하고 판단하는 거죠. 예. 그래놓고 보면 사실 경험이 클 수 있죠. 경험이 클 수 있어요. 저한테 이제 설득당하신 겁니다. 예, 우리 창녕 어르신은 어디가 더 본인의 삶 속에서 크신 것 같아요? 경험인가? 이성? 어느 쪽에서 좀 죄송한지 모르겠는데 네. 경험에는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직접 경험하는 거하고 간접적으로 책이나 뭐 영상으로 보는 거하고 그걸 이성적으로 이제 다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자기 걸 만드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그걸 또 단편적으로 보면 지식이라고 하기엔 또 그런 거고. 직접 경험이나 간접 경험 다 경험이죠. 다 경험이니까. 예, 그러니까요. 그걸 갖다가 생각을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걸 다 또 조금 현명한 사람들은 그 경험한 거에 대한 모든 걸 갖다가 안추도 하고 뭐 하여튼 잘못된 걸 고쳐나가기 위한 그게 모든 그냥 인간이 다 그런가 그렇지는 않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공존하는 거지 어느 게 많다 작다. 이제 어르신은 요거 두 개다. 사실은 상호 연결돼 있고 상호 호응하는 거다. 이렇게 뚝 떨어져서 한쪽으로 딱 판단하기 어렵다. 그런 얘기죠. 그런 생각입니다. 이제 그래서 맞아요. 이제 뭐 두 가지가 다 우리 일상에서 한 가지로 갈 수 있는 거는 아니. 그래서 나중에 이제 비판을 해요. 그러니까 인식론에서 이성주의를 하는 사람들이 다 비판을 해요. 너가 가지고 있는 이성이 진짜 이성이냐? 넌 경험 아까 얘기했지. 너도 이런 경험을 하고 경험의 총합으로 네가 생각하는 거지. 예. 그러니까 경험의 총합으로 생각하는 거지. 태어나자마자 뭐 생각하고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제 경험은 너무 주관적이다. 너무 감각적이다. 너무 이렇게 내가 체험한 거가 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경험이 왜 무섭냐면 이런 게 경험이에요. 특히 삶에 있어서 자기가 살아온 삶이 이제 그 세계잖아요. 그 세계 속에 살다 보면 이게 이제 단 거예요. 그래서 다른 판단은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이제 인정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요즘에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어른들과 젊은 세대의 갈등. 자,
어른들은 6.25도 경험하고 굶주림도 경험했죠. 경험해 와서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나 또 가치, 이게 되게 어디에서 머물러 있냐면 물질주의. 왜냐면 이제 못 먹고 못 입고 못 살았기 때문에 그런 사회에서 살았죠. 또 방공 사상 굉장히 강하죠, 이 부분이. 근데 이제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풍족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얘들 이런 말을 할 때 있죠. 야, 우리 어릴 때는 뭐 보릿고기고 못 먹었어. 그럼 라면 끓여 먹으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뭐 그거를 아예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 세계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레드 컴플렉스라 그러는데 뭐랄까 방공사상, 이것도 애들은 왜 그래야 되냐고, 왜 꼭 그렇게 가야 되냐고. 왜냐면 이제 체험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 사실은 저는 경험이 대단히 중요하긴 한데, 이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경험에서 오는 그런 정보나 지식을 합리화할 수 있냐?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건강한 결합인데, 합리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살 때는 이랬는데 얘네들이 살 때는 차원이 좀 다르네? 그러면 이 얘네들이 삶의 차원을 내가 그러면 생각해서 이해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것, 저는 그게 진정한 뭐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죠. 지식인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알았다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고민해보는 거죠. 저희가 이제 지난 학기 때 그런 얘기했죠. 우리 어머니들한테 이제 잔소리 겸 그런 얘기를 했는데, 왜 맹목적이냐? 왜 사고하지 않느냐? 왜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맹목으로 가기 때문에 오는 그 무서운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체험하고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다른 차원도 있고 다른 세계도 있고, 그런 세계를 이해하고 경험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저는 기독교 목사지만 기독교인들이 배타적이죠. 대단히 배타적이에요. 근데 뭐 그들의 교리는 배타적일 수 있어요. 근데 왜 삶이 배타적이냐는 거예요. 뭐 교리는 뭐 교리 갖고 따지라는 거 아니에요. 교리 그러면 삶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저는 그 왜 산에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돌탑 쌓아놓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돌탑 쌓아놓고 뭐 해놨어요. 가다가 그걸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어. 그거 너무 했지.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그때 청년이 그걸 무너뜨리더라고. 너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거 우상이라고 막 그랬어. 우상인지 아닌지 너가 어떻게 알아? 그리고 그걸 하나씩 쌓은 사람들의 마음도 있어. 정성도 있는 거야. 그걸 네가 판단할 수 없는 거야. 그리고 네가 정말 기독교이고 그런 풍성한 사랑이 있다면 이런 것까지도 품을 수 있어야지. 그리고 이제 절에 가잖아요. 절에 가면 이제 스님들이 계시잖아요. 저는 목사지만 스님들 존중해요. 왜? 그 사람은 그 나름대로의 방식은 다르지만 그 스님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마음고생, 응? 저도 이제 목사가 안 되려고 그렇게 발버둥 쳤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래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고민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고민이 있어. 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도 방법은 다르지만 삶은 길이 다르지만 저 사람도 저 사람의 차원에서 저거를 종교에 기이했을 때의 어떤 그 고민과 아픔이 있었을 거야. 인식이에요. 그게 지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어서 오세요. 이해하고 배려하고 인정하니까 이거는 뭐 극단적으로 종교적인 거지만 이거 똑같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차원도 저는 이게 경험에서 온다기보다 경험한 것에 대한 고민, 경험한 것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그 생각,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총합이 되어서 오는 것이 바로 뭐냐? 그것이 바로 지식의 근거가 되고 이 경험과 이성이 즉 경험과 합리가 이제 통합할 수 있는 아주 그 위에 있는 justification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지식의 어떤 하나의 정의, 지식의 고민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자, 세 번째. 우리는 무엇을 확실히 알 수 있는가? 예, 1페이지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아, 이거 전화가 오면 안 되는데. 전화가 밤에 그. 네. 거절. 그래도 우리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요 영상을 한 200명이 봐요. 예. 유튜브로 제가 이걸 다시 정리해서 올리는데 예, 그래도 이제 200여 분이 보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우리는 무엇을 확실히 알 수 있는가? 자, 이거 확실히라는 방점이 있는데. 자, 확실히 알 수 있는가? 자, 정리해보면 지식이란 무엇인가? 지식은 뭐라고요? 참된, 미용실 때문에 한 번 더 합니다. 참된 믿음과 정당성, justification이 있어야 돼요. 그게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식의 근거는 두 가지인데 경험과 이성. 이것이 잘 조화돼야 된다는 얘기고. 세 번째. 자, 우리는 무엇을 확실히 알 수 있는가? 자, 헤이즈 씨. 스캡티시즘은 인간이 확실한 지식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제 뭐 자꾸 거기에 대해 비판하고 이런 것들은 회의주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에 반해 경험론과 합리론 각기 다른 방법의 우리 지식의 가능성. 그래서 뭐냐면 여기 이거 반복하는 거예요. 위에 경험론과 우리 지금 제가 얘기했던 거 경험론과 합리론이 이성이죠. 요게 두 개가 잘 조화를 요 두 개 잘 조화 즉 통섭 연결되어 있는 거죠. 저 서로 호응을 이루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그래서 경험과 합리론 각기 다른 방법으로 지식의 가능성을 주는. 이게 회의지는 뭐냐면, 자, 그래서 너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그걸 의심을 해봐. 뭐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회의론이 나오는데, 그러나 이것은 뭐예요? 이것이 같이 연결해야 가야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에서 지식 가능성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넘겨보겠습니다. 자, 인식론의 주요 철학자 소크라테스. 자, 무지의지. I know that I know nothing.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 무지의지가 뭐냐면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뭐죠? 유명한 말이 있죠. 너 자신을 알라. 너 주제나 알아. 이런 말 많이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자기 객관화시키는 거죠. 자기를 객관화시키는 연습.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소크라테스가 무지의지. 무지의지. 그래서 참 이 소크라테스가 아주 좋은 말을 했어요. 교만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끌어내는 거죠. 자, 무지의지, 소크라테스. 지. 자, 자, 무지한 것을,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 뭐냐면, 인식의 객관화입니다. 자, 내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진정한 알미란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탐구하는.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 자, 그래서 나오는 것이 탐구예요, 탐구. 아까 얘기했죠? 대학에서 경물지치.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 한 것 같은데요. 어떤 어르신이
연속국에서 어르신이 그런 얘기 했다 그랬죠? 임종이 얼마 안 남는데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탭스 공부하고, 그리고 자기가 몇 점 맞은 거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젊은 세대가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이제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이 지금 뭐 이거 어디다 써먹게요? 그러니까 보세요. 젊은이가 이거 어디다 써먹게요가 뭐예요, 벌써? 지식이 뭐온 거예요, 그 친구는? 기능이에요, 기능. 예. 근데 이 어르신은 뭐예요? 그거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그 공부하는 것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근데 그 어르신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보게 젊은이, 공부가 끝나면 인생도 끝나는 거야. 병이 들었거나 노인이 되어도 계속 공부하면 그 인생은 젊은 인생이고 그 인생은 살아있는 거라는 거. 그죠? 그러니까 이 이제 무지의 지위는 진정한 알미는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탐구하는 것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대화법, 뭐 삼파술, 변증법, 이런 거 쭉 얘기하는데, 뭐 이제 우리가 해겔의 이 변증은 해겔의 변증적 유물론과 좀 다릅니다. 나중에 좀 얘기하고 이런 거죠. 아, 자기가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라는 거 아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걸 아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잘 알고 계십니까? 우리 권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자신을 잘 알고 계십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면에서? 어떤 면에서? 윤리적인 면에서나 사회적인 윤리적인 면에서나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거 이런 거 윤리적인 그런 거. 인간으로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보편적인 어떤 가치 그런 거를 좀 그래서 알고 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제가 늘 열심히 배우시는 거에 존경스러워서. 이거 말고도 배우는 거 많죠. 그 배운다고 그래서 그게 아니고 그래도 아니에요. 그 원래 자세가 나와요. 사람은 자세가 나와요. 딱 자세. 어떤 자세로 사람을 생각하는 거, 대상을 생각하는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나는 계속 무엇인가 탐구하고 무엇인가 공부하고 그래야 된다라는 거. 저도 이제 애들 공부 가르치면서 물론 제가 아는 것을 가르치겠지만 제가 이제 매일 영어 공부를 한 2-3시간씩 하거든요. 매일 영어 공부를 2-3시간씩 해요. 지금도 하세요? 네, 그렇죠. 영어를 노출시키는 거니까 어디 차 타고 가면 맨날 그 영어 동화, 뭐 영어 소설, 이제 요즘 애들은 문법 가르치는 영어 문법 계속 노출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학교 다닐 때는 영어가 이제 공부 성적이나 이런 거였는데 기능적이죠. 지금은 내가 영어에 자유롭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한다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뭐 자격증 할 것도 없고 그러나 내가 계속 영어에 노출시켜서 내가 내 나름대로의 이제 성취도 있고 그리고 아이들 이제 영어 공부 제가 이제 우리 그 공부방에서 국어랑 영어를 가르치거든요. 이제 우리 아들이 뭐 수학을 가르치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계속 나도 애들이 공부하는 것만큼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탐구하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와 이거 이런 표현이었어? 감탄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내가 무지하지만 그러니까 무지하다라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고 무지하여 내가 나를 알아 그래서 내가 더 탐구하고 연구하는 그 자세로 나아간다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른들이죠. 이제 변은 고개를 숙인다고. 그러니까 고개를 숙인다는 게 뭐냐면 내가 알고 있지만 내가 모르는 척 이게 아니고 지금도 열심히 깨달음을 위해서 자기 수양을 하는 거예요. 저는 공부가 자기 수양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예. 미영자매는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어요? 아니 저는 계속 모르는 게 많죠. 근데 하나 알잖아요. 갑자기 전에 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계속 지금 요즘에는요 매일 반성이에요. 아침에 눈 뜨면 반성. 나 왜 이렇게 살지 막 이러면서 부끄러운 거야. 그쵸. 성찰을 하는 건 되게 좋아요. 근데 성찰에서 이제 의지가 발동되어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더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성찰해서 더 나아가는 거. 예. 우리 청년 어르신은 어떻습니까? 자기 스스로 좀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르신이 스님입니까? 학생입니다. 어르신 이제 빼겠습니다. 이제 네네네. 예. 어떻습니까? 맨날 후회하면서 살아요. 만약에 지금 그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그냥 왜 그때 그래 못했을까 하는 것들. 지금 뭐 만약은 없지만 역사에도 만약 없고 인생에도 만약은 없지만 지금 내가 20대로 간다면 이거는 꼭 내가 해야 되겠다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뭐 20대나 30대나 조금 젊은 세대로 간다면 생각을 별로 안 해봤는데 너무 치열하게 살아갖고 별로 후회 없이 살았어요. 그 회사 다니면서도 경쟁해서 뭐 그런 거 하여튼 여러 가지로 근데 아까 후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면서 살았어요. 그래도 후회하시는 게 있으시다면서 후회. 대인관계에서 후회가 인간관계. 하여튼 모든 사람들을 경쟁의 대상으로 봤다 했습니다. 그쵸. 한 20년 전까지 시스템이 그러니까. 이 사회의 시스템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네. 그리고 항상 좀 그 어떻게 하면 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뭐죠? 피아가 확실해야 돼. 내 편이거나 상대이거나. 그래 내 행동이 발동되는 거죠. 전투력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경쟁이라고 우리 지난번에 책도 얘기했지만 이제 경쟁이라고 하는 허울 그리고 경쟁이 공정하다라고 하는 어떤 착각, 그죠? 이런 것들 속에서 쭉 살아오죠. 그리고 지금도 애들은 경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예. 지금도 애들은 그 속에 살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래요. 시스템을 경쟁으로 만들어 놓고, 야, 친구랑 잘 지내야지.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예. 야, 친구에게 뭘 도와줘야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교육개혁에서 아니 구조적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프랑스처럼 프랑스는 파리 1대학, 파리 2대학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물론 사립학교는 있어. 사립학교는 돈 내는 데는 아주 유명한 데가 있어요. 돈 뭐 어마어마하게 되죠. 뭐 최소 5억, 10억이에요. 근데 일반 거기는 1등부터 거기 등수가 있어요. 60만 명이 시험을 보잖아요. 이제 우리 수능처럼 거기 논술을 봐요. 바칼로레아라고. 1등부터 30만 등 아니면 들어가면 돼요. 30만 등. 그리고 30만 등, 정확한 건 몰라요. 30만 등 이후에는 이제 기술학교에 가요. 나머지는 이제 유니버시티에 가요. 연구자나 이렇게 가요. 근데 이것 때문에 애들이, 나는 뭐, 실업학교 가야 돼. 상처받거나 그렇지 않아요. 왜? 나는 내 재능이 기술이다. 근데 그게 더 많이 돈을 받거든요. 더 존중받거든요. 기술자가. 그러니까, 파리 1대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 경쟁이라는 건 두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경쟁이 없죠. 그래서 열심히 그리고 이제 거기는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에세이죠. 지금 우리나라 지금 그걸 막 하려고 하는데 거기는 이제 에세이인데 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읽은 거 가지고 우리는 논술에 지문이 다 나와요. 그 답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는 사랑에 대해서 논하시오. 그럼 자기가 읽은 책을 가지고 글을 쓰는 거예요. 에세이를 막 쓰는 거예요. 한 4-5천 자를. 그리고 그게 신문에도 나와요. 이번에 주제가 이거다. 우리 옛날에 과거 시험처럼. 그러니까 뭐냐면 열심히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이거를 연습해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책을 읽겠어요. 그러니까 인재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은. 네, 맞아요. 저도 이제 무지해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정말 보잘것없구나. 이런 거를 책을 볼 때, 그죠? 그래서 책을 볼 때도 늘 느끼죠.
자, 플라톤은 이제 이데아론인데, 이 이데아론은 뭐냐면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우리가 감각하는 현실이 완전한 진리를 반영하지 않는다. 참된 지식은 감각이 하는 이성을 통해. 그래서 뭐, 플라톤은 뭐예요? 플라톤은 이성. 아까 얘기했죠. 경험과 이성. 근데 플라톤은 여기에요. 그리고 경험은 요건 감각이에요. 이거는 뭐라는 게 그림자다. 그러니까 진정한 거는 여기 이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성의 그림자일 뿐인데 그래서 사람은 다 그림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 그림자로 살아가다 보니까 뭐예요? 이성을 몰라.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이성을 깨달았어. 그 이성을 깨달아서 그림자 이 동물 속에 이제 이게 동굴의 우상이 동굴의 우상이 4개가 있는데 동굴의 비유예요. 동굴의 비유와 동굴. 그러니까 이 사람 동굴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맨날 그림자만 보고 그게 다인 줄 아는데 그래서 밖에 나와 보니까 태양이 딱 떴네. 그 진짜를 봤죠. 그 진짜를 본 사람이 그 사람이 들어가서 이 사람들한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 이성이 바로 뭐냐? 이게 바로 생각, 철학, 교육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한번 예를 들어 제가 놨습니다. 자, 이데아론에서는 자,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인데 이제 더 알레고리 오브 더 케이브. 그러니까 동굴의 비유는 그 저서 국가론 제7권에 등장하는 가장 유명한 철학적 비유 하나로 인식론, 존재론, 교육 철학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동굴의 비유 개요를 보면 플라톤은 인간이 마치 동굴 안에 사슬에 묶여 그림자만 보는 제수와 같다고 비유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 진정한 지식과 현실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얼마나 제한적인지 설명하려 했습니다. 자, 동굴의 비유 내용. 동굴 속에 제수가 있어요. 응? 몇몇 제수들이 어릴 때부터 동굴에 갇혀 있어요. 이들은 오직 벽에 비치는 그림자만 볼 수 있습니다. 그림자는 동굴 뒤쪽 불빛, 앞을 지나가는 물체들의 그림자고 제수들은 그림자를 리얼, 실제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현상, 이런 어떤 물질계를 실제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뭐야? 감각적 세계. 그러니까 경험이죠. 이 감각적 세계만 믿는 이걸 갖다가 무지한 인간이다. 무지한 인간이다. 그 제수 중에 한 명이 이제 해방이 됐어요. 이 제수가 풀려나와 동굴에 벗어나요. 처음에 태양을 딱 보니까 너무 밝아서 눈이 부셔. 점차 눈이 적응하면서 실제 사물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그 어떤 그림자로 보는 거하고 진짜 사물을 보게 된 거예요. 진짜 지식이 빛이 얻어서 진짜 대낮에 사물을 딱 보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데아예요. 진짜로 보게 된 거예요. 이게 이데아. 이를 보게 돼요. 교육과 철학적 탐구를 통해 진리를 깨닫는 과정이에요. 그 동굴에 이제 돌아왔어요, 제수가. 자기는 진리를 깨달았죠. 알았죠. 그래서 봤어. 그 들어와서 동굴에 남아있는, 다른 제수에게 진실을 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른 제수는 믿지 않아요. 오히려 그를 조롱하고 적대시하는 거예요. 의미는 뭐예요? 철학자, 진리를 깨닫는 자, 무지한 자들에게 거부당함. 근데 여기에 오류가 있어요. 혹시 발견하셨어요? 이게 동굴의 이데아에 오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성을 강조했다 했잖아요. 이성이 바로 뭐냐? 이성이 바로 뭐예요? 이성이 어떤 철학, 깨어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그래서 경험하는 거, 감각적인 거, 그 감각적인 사람들한테 가서 깨우침을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오류가 있어요. 어떤 오류일까요? 제가 물을 떠올 동안에 세 분이서 그 오류를 한번 발견해 보세요. 목이 막아서. 제수인데? 내 생각은 그래. 아니 우리 막 그러는 거 다른 사람만 잘 못 믿잖아.
아니 근데 그 말만 했다고 말만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말만 이 했다 하지 교육 않나? 실제로 도구를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발견했나요? 해야지. 그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자기가 말하는 대로 발견했나요? 아니 그거를 안 보여주지 않았잖아요. 말만 해가지고. 응? 그냥 보여주지 말- 않았어요? 안 보여주고 그럼 전화가 와. 보여주지 않고 그냥 얘기만 해서. 데리고 나가야죠. 그러니까 이런 거지. 신은 있냐 했을 때 신이 있냐 안 믿는 거지. 그 사람은 신을 받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절대 안 믿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이 사람, 자, 이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깨달았어요? 나와서 봐. 생각으로 깨달은 게 아니잖아. 실제로. 나와서 자기가 경험했잖아. 그러니까 실제는 뭐예요? 이성이 아니라 뭐예요? 경험이지, 경험. 그 경험으로 깨달아 놓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물론 이게 알레고리. 비유인데,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진리를 자기가 알았어. 그 자기가 진리를 아는 거. 그거 이제 이성으로 알았든, 뭐, 자기가 체험을 알았든, 알았지만, 그럼 이거는 자기 자신도 어떻게 보면은, 정서적 경험이거든요. 지적 경험이거든요. 그 지적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플라톤이 이제 이 당시에, 자기 나름대로 이성주의, 합리주의, 그러니까 생각하는 이제 이런 차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철학은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철학은 그 시대와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플라톤이 살던 시대니까 뭐 그 기원전 얘기잖아요. 기원전 얘기에서 귀족들 이외에는 다 뭐예요? 이렇게 개돼지처럼 살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야? 그런 사람들에 대해 보고 이렇게 판단한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오류는 자기도 경험해놓고 뭘 그걸 또 이성이라 그러고 그걸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냐는 거죠. 이제 그런 좀 이렇게 불편함이 이 철학 안에는 들어있죠. 그래서 이제 동굴과 비유하는 거, 감각 세계, 이데아 세계, 동굴 안의 그림자, 감각 세계, 동굴 밖의 태양, 이데아 세계. 그 교육 철학의 역할, 교육과 철학의 역할. 그래서 뭐야? 인간은 본능적으로 감각에 의존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철학적 탐구를 통해 이성을 사용하여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 교육이란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과정, 그리고 진리를 깨닫는 과정. 이 과정이 뭐가 필요하냐? 그 교육 중에 뭐예요? 경험하게 하는 거죠. 경험이 제일 강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철학자의 사명과 어려움. 그래서 플라톤은 철학자는 진리를 깨닫고 무지한 대중을 깨우쳐야 하는 존재라고 본다. 좋은 사명이에요. 하지만 세상은 철학자의 말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으며 오히려 박해할 수도 있음. 그래서 소크라테스 죽음도 이에 대한 역사적 제시다. 소크라테스가 죽을 때 악법도 법이다. 그 룰을 인정한 거죠. 자기 룰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탈출할 수도 있었대요. 근데 룰을 지켰어요. 근데 그 말 말고 한마디 더 한 게 있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 누구네 집에 닭 한 마리를 내가 빌려왔다, 잡아왔다. 그 닭 한 마리 꼭 갚아달라 이러더래요. 치킨을 좋아했나? 근데 닭의 피가 이 독배를 먹는데 그 통증을 완화시켜 준다네요. 그래갖고 역사적으로 소크라테스 죽을 때 제자는 그 닭을 해갖고 그 피를 섞어서 마셨다. 뭐 이런 썰도 있긴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도 그 무지한 자들이 소통이 안 돼서 뭐 군중을 사실 가짜 뉴스죠. 이것도 소크라테스가 젊은이들을 동요시켰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좀 생각을 가지라고 했는데 이제 저거 시켰다 해서 죽게 되죠. 결론.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가 주는 교훈. 우린 종종 눈앞에 보이는 것만 진실로 착각하지만 그것은 전부가 아니다. 그쵸? 예. 그래서 참된 진리는 감각이 아닌 이성을 통해 깨달을 수 있음. 철학과 교육은 인간을 무지에서 벗어나게 하는 중요한 도구. 그래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철학자, 지식인은 거부당할 수 있지만 여전히 진리를 전해야 돼. 그래서 동굴의 비유는 진정한 지식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깨달음에 이룰 수 있는가에 설명을 하는 플라톤의 인식론적 사유의 핵심. 그래서 플라톤의 인식은 바로 뭐다? 이성이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은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요 아리스토텔레스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의 제자죠. 플라톤 이데아론을 비판하고 제자인데 비판했죠. 그 경험을 가르쳐. 자, 요번엔 또 뭐예요? 보세요. 요번엔 보세요. 자, 아까는 이성을 강조했죠. 그랬더니 요번엔 뭐예요? 아, 경험이 중요해. 그죠? 보세요. 자, 어떤 경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죠? 한쪽에 이쪽 추를 이렇게 이루었다가 여기에 한계가 보이죠. 그죠? 여기에 한계가 여기에 한계가 있어, 한계. 그러면 여기로 넘어가요. 또 이거 하다가 여기 또 한계가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해? 다시 또 이렇게 넘어와요. 요게 뭐랑 비슷한가요, 지금? 우리도 피자 먹으면 막 질리잖아요. 그럼 이제 뭐 먹어요? 치킨 먹어요. 피자와 치킨. 그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람은. 이게 뭐 같아,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역사의 줄기도 이래요. 자, 한쪽은 막 보수로 막 가다가도, 그죠? 한계가 느끼면 어떻게 또? 진보로 가요, 이렇게. 그죠? 왔다 갔다 해요. 이거 역사도 그래요.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진보 시대인지 보수 시대인지 모르지만 왔다 갔다 그래요. 이게 바로 변증이에요, 변증. 예. 이게 바로 변증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이제 이거 해겔이 이런 변증을 정리해 놓은 게 해겔의 변증법적 유물론 뭐 이런 얘기 하죠. 이게 바로 뭐냐면, 자, 정이 있으면, 옳은 게 있으면 반이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여기 부족한 거를 채웠네? 이게 합이 되는 거야. 그럼 합이 다시 정이 돼요. 그래서, 여기도 뭐 반이 생기네? 그럼 또 합. 그래서 이거는 점점 역사는 진보한다라는 입장이에요. 해결의 그러니까 변증법적인 거는 진보한다. 그래서 이제 플라톤이 이성 얘기했더니 뭐야? 그 제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웃기지 마세요. 경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제 이것이 바로 뭐야? 인식론, 인식의 이제 역사적 차원이죠. 그래서 중세의 여기서 끝나는군요. 아리스토텔레스. 네. 중세는 또 다른 이제 종교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같이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다시 정리해 보면,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죠. 지식을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는가, 무엇을 알고 있는가, 그 방법론적인 측면. 그래서, 이제 인식, 즉, 지식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인식은 두 가지가, 이제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거죠. 뭐냐면, 믿음.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것의 정당성. 이 두 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하는 방법론으로 이성과 합리. 그래서 이성과 합리가 왔다 갔다 했다라는 거 우리가 좀 기억해 두고, 그러면 이제 우리 삶에서 이 부분들이 어떻게 우리가 적용되느냐 했을 때 이런 거예요. 우리는 아주 철학이라고 하는 게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거, 인문학적인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다 사람의 사는 얘기죠. 사람 사는 얘기. 아까 그런 얘기 했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라는 인식. 그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얘기했죠. 무지해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남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차원. 그것은 지적 수준에서 나온다고 저는 생각해요. 남을 이해.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타 종교도 존중할 수 있는 자세. 예, 그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인생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자세. 특히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손자손녀들이 어떨 때 보면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강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들조차도 존중할 수 있는. 그죠? 요즘 애들 무슨 세대라 그래요? MZ세대. MZ세대. 우리 딸이 MZ세대예요. 어떨 때는 이해를 못하지만 저 엄청나게 노력해요. 야, 지식인으로서 이해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해. 우리 딸은 신학생이거든요. 이상해. 어떻게 신학교 간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가요. 믿음도 없는데 신학교 갔어요. 응? 근데 이제 그 요즘 신학생들은 또 다른 차원의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그런 거를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좀 적용해 보는 것도 우리가 철학을 공부하고 또 인문학을 공부하는 사람의 어떻게 보면 자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질문 있을까요? 저 있어요. 네. 아니 이제 자꾸 인식이 생기면서
맞는 건지 다른 그러니까 선생님들 이렇게 만나 보면서 선생님들도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선생님들 말을 많이 따르는 그런 식으로 갔거든요. 왜냐면 나도 인식이 잘 없는 사람이라. 근데 이제 인식이 점점 생기면서 다른 사람 지금도 다른 사람의 이해를 해주자고 했을 때 내 생각이 막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도 모르겠고 다른 사람도 말하는지 그 사람 말을 내가 100% 지지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쩔 때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공부만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가 있어. 내 생각도 답이 아닌 것 같고 다른 사람 생각도 답이 아닌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이런 거예요. 정답은 없죠. 인생에서 정답이 어디 있겠어요. 뭐 물론 수학은 정답이 있죠. 1 더하기 1은 2 있죠. 근데 우리의 삶은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는데 아까 얘기했죠. 첫 번째 인식의 첫 번째 이것이 정당화되는가? justification 즉 명분이 있는가? 이 사람한테 유익이 되는가? 이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가? 이 사람과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건가? 그런 것. 그게 진정한 인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진실에 가까운 믿음이 지식인 거예요. 진실에 가까운 믿음. 그 진실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아까 justification. 이것이 동반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고,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사람의 비난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건 정당성이 없죠. 불의한 거죠. 그럼 내가 그걸 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난하는 소리니까. 건강한 소리. 이 사람들이, 긍정적인 말. 이런 것들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그게 정당성이잖아요. 이 명분이 되는 건데, 이 명분이 안 된다면 그런 것조차도 내가 거부할 수 있고, 그래서, 다양한 거는 들을 수 있으나,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그게 지식이네요. 이게 틀렸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이 막 얘기를 해요. 저 사람 공부도 많이 했고, 그 권위 있는 사람이 얘기한다고 해서 다 맞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다고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철학적 논거, 이해, 지식 이런 것들을 갖추는 게 많이 배우는 게 지식이 아니고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가진 게 지식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필로소퍼들의 얘기죠. 철학자들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는 작은 철학자예요. 네. 또 질문 있을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주에 한 번씩 하니까 진짜 막 일도 안 쳐다봐요.